자, 이번 시간부터는 유전의 이제 기본 개념을 다룰 거야. 총 몇 가지를 다룰 거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크게 7가지를 다룰 거다. 그렇지? 여기 기본 개념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은 없어. 하나하나 잘 쫓아와야 돼. 왜?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됐지? 자, 첫 번째 대립유전자부터 연관과 독립까지인데, 대립유전자는 이미 세포 분열 때부터 설명해 왔던 거잖아. 됐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의를 해줬는데, 이걸 문제상에다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한꺼번에 잡아줄게. 자, 첫 번째 대립유전자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자. 일단 대립유전자가 멘델이 정의를 했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그치? 유전자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 모건에 의해서 이러한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무슨 위치에 존재한다,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된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렇게 다 가정을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동일종 1, 2, 3이 있어요. 대체 동일종이라는 얘기는 같은 종이라는 얘기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현재 각 종마다 가지고 있는 체세포상 상동 염색체가 있어. 대체 하얀색끼리 붉은색끼리 상동이고 같은 번호란 얘기야. 대체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면 여기 하얀색을 1번, 붉은색 2번을 볼게요. 이게 1번에 딱 가정하자. 그럼 1번 염색체상의 나름대로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림상에 보이는 위치는 무슨 모양 결정 유전자만, 콩의 모양 결정 유전자만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지? 2개씩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하얀색 염색체인 역시 1번에 딱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가 이렇게 뭐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각 종마다 콩의 색깔 결정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역시 한 개체당 종류가 이렇게 2개씩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콩의 키를 결정 유전자가 2번 염색체에다 가정을 하게 되면 2번 염색체 상에도 콩의 키 결정 유전자 위치가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정해져 있다는 게, 역시 한 개체당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갖는다는 뜻이고, 이게 모건의 유전자설이었어. 됐지? 자, 그 다음 내용, 대립 유전자를 구분하는 방법. 그럼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상에서 대립 유전자를 구분해 보시고 그러면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치?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세포 분열 때도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잖아. 됐지? 염색체인데 아직 복제가 안 됐지? 그래서 홀쭉이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됐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그 종류가 서로 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한 것들이 동일한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보면, 그럼 가에서 라지 A의 대립 유전자를 찾아 적으셔. 그럼 뭐가 돼요? 스몰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가에서 라지 D의 대립 유전자를 찾아 적으셔. 역시 뭐가 돼요? 라지 D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거를 뭐 시켰어요? 복제시켰다.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전에 설명했지만 복제된 관계는 상동 염색체로 보면 안 된다. 그럼 복제된 관계에 대해서 라지 A가 현재 동일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상동으로 보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대립 유전자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복제된 관계에서는 이렇게 통째를 뭘로 봐야 돼? 대립 유전자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 좀 강조해주고. 자, 그래서 나에서, 이게 나야, 나에서 3에 존재하는 각 라지에는 대립 유전자니? 절대 그러면 안 돼. 복제된 관계는 대립 유전자 아니야. 자, 그 다음 나에서 라지 B의 대립 유전자 찾아 적으셔. 당연히 뭐가 돼요? 스몰 B. 이걸 통째로 비교해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나에서 라지 C의 대립 유전자, 이것끼리 대립이 아니라 이거 통째끼리 대립이란 얘기지. 그래서 라지 C의 대립 유전자 역시 라지 C가 되는 거다. 종류가 지금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 출제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유전 형질의 종류가 몇 종류냐 이거지. 그치? 여기서 각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부 형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가지 유전 형질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럼 한 개체당 상동 염색체 이 한 쌍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 형질을 결정해요? 한 가지 유전 형질 결정하지. 이 한 쌍이 또 몇 가지를, 또 한 가지를, 이거 한 쌍이 또 한 가지를, 이거 한 쌍이 또 한 가지 결정한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라지 스몰 A가 콩의 모양을 결정한단 말이야. 콩의 모양에 대해서 이놈이 둥근 콩이니 주름진 콩이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한 쌍은 무슨 모양에 관여한다고?
콩의 모양에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콩의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 한 개체 내에 존재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각 쌍이 몇 쌍 나왔어요? 4쌍 나왔기 때문에 관여하는 유전형들은 4가지다. 알았지? 이렇게 표현을 된다고. 자, 그 다음 대립 유전자 구분하는 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자,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고, 이 두 종류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에다 가져올 거냐면, 1번 염색체에다 가져올 게, 여기는 서로 다른 같은 종의 개체가 가진 체세포야. 이걸 1번이라고 보게 되면, 각 번호당 동일한 위치에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현재 대립 유전자 종류를 줘놓고 1번 염색체에다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어보란 얘기야. 이제는 이걸 반대로 해볼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를 바로 주지 않고 여기상에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은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개체당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준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콩의 모양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종류는 몇 종류냐 이거지. 이것도 콩의 모양 관여, 이것도 콩의 모양 관여, 이것도 콩의 모양 관여한단 말이야. 그럼 대립 유전자 전체 종류는 몇 종류로? 2종류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거라고. 됐지? 근데 반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걸 또 붙잡더라고. 봐. 실제 시험상에 나온 기출문제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잘 봐, 문제에서 다음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유전 형질을 3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래. 예를 들면 아까처럼 콩의 모양, 그 다음에 콩의 색깔, 그 다음 콩의 키라는 큰 흐름의 3가지 유전 형질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맨델리카에서 설명할 때 한 가지 유전 형질의 범위 잘 잡으라고 그랬지. 그 유전 형질이 큰 범위에 대한 한 가지 형질이야. 이해됐지? 이때 유전 형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대요. 기억이라는 유전 형질, 니은이라는 유전 형질, 디귿이라는 유전 형질. 물론 각 유전 형질마다 세부 형질이 있는데 그 세부 형질까지는 지금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고. 알았지? 그럼 1번 염색체에는 유전 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거, 2번 염색체는 유전 형질, 니은에, 3번 염색체는 유전 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염색체 상에다가 지금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여자 체세포인데 여자 체세포가 왼쪽부터 뭐래요? 3번, 이게 3번, 그 다음에 이게 몇 번?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염색체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럼 봐. 여기 3번이지. 3번에 대립 유전자 몇 쌍 있어요? 한 쌍 있잖아. 그럼 이 한 쌍에 의해서 이 여자라는 개체의 유전 형질 뭐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적어준 거야?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적어준 거지. 그럼 정리하면 이 여자만 봤을 때 그럼 유전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를 적을 수 있지. 일단 여자는 뭘 동시에 가져요? 라지 A, 라지 A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 라지 A는 어떤 형질에? 유전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구나. 이 라지 A가 세부적으로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지는 그림상으로 모른단 말이야. 조건에도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자, 그 다음 이게 몇 번이래요? 1번이라고 그랬지. 그럼 1번 염색체상에 몇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유전형질 뭐에 관여한다고? 기억에 관여한다고. 그럼 정리해볼게요. 그럼 유전형질 기억이 있는데 그럼 유전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몇 종류 있냐 이거지. 2종류가 있지. 뭐하고? 라지 B 유전자고 그 다음에 라지 T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흐름 봐봐. 그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2종류야. 이 2종류는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되잖아. 1번이 체세포당 몇 개를 가지니까 2개를 가지니까 그 위치가 이 위치란 말이야. 그럼 각 위치마다 유전자가 몇 개씩? 하나씩 들어오겠지. 그럼 어떤 경우는 B, B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B, D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D, D 이런 식으로 각 개체마다 유전자를 2개씩 갖는다고. 그 중에 이 여성은 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B, D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여성은 이걸 갖는 여성, 어떤 여성은 이걸 갖는 여성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해 잘하고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그럼 2번에 관여하는 이 유전자 이 한 쌍이 관여하는 유전 형질이 뭐래? 2번이니까 유전 형질 니은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전 형질 니은이 있는데 유전 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일단 또 몇 종류 있다는 얘기야. 2종류 있다고. 뭐하고?
라지 E하고 라지 G가 있단 말이지. 이해되니? 그지? 이렇게 이제 염색체상에 주어져 있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실제 전체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전체 종류를 한번 잡아보는 연습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남자를 볼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현재 같은 종이야. 왜 같은 종이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알았지? 같은 종이다. 그럼 봐. 이 유전자, 이 염색체하고 동일한 길이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염색체를 얘도 갖고 있지. 어디 갖고 있어? 여기 갖고 있잖아. 그럼 얘가 몇 번이라는 얘기야 지금? 3번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A 유전자 위치하고 여기 C 유전자가 있는데 C 유전자 위치가 서로 뭐예요? 똑같지? 그러면 이놈이 유전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거라면 이 유전자 쌍도 유전형질 뭐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디귿에 관여한다는 얘기지. 그럼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 더 있어? 한 종류 더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A와 C는 결국 유전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관계니까 무수 유전자야?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서 그럼 이 대립 유전자가 여자든 남자든 몇 번에? 3번 염색체 한 쌍에 두 개씩 존재하겠지. 그럼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A, 그 다음 AC, 그 다음 CC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중에서 이 그림상에서 이 여자는 AA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뭘 갖고 있는 거고 CC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뭘 갖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야. AC를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러니까 3번 찾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있다. 1번, 2번은 이 그림상하고 서로 일치되는 걸 찾아보란 얘기지. 이해됐니?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가 일치되는 거 보이냐? 크기, 모양, 길이가 일치한다고. 선생님 도대체 뭐가 일치해요? 다른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뒤집어 있는 그림이야. 동원 뒤집어. 알았지? 거기다가 봐. 현재 여기도 DB가 있지. 여기도 DB가 있잖아. 그럼 이 유전자의 종류는 서로 똑같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것이 유전자 기억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뭐에 관여하고 있어요? 유전 기억에 관여하고 있어요. 왜? 종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뒤집어 놓은 그림이구나. 이거 몇 번이야 이거? 1번이라는 얘기지. 그럼 1번의 유전력이 디귿에 관여하는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보니까 전체 종류가 몇 종류 있다는 얘기지? 2종류 있다고. 됐니?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2번이야. 얘도 그럼 당연히 몇 번이 된다는 얘기야? 2번이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동원체 위치는 비슷한데 서로 이게 동일한 위치라고 볼 수 있나요? G 유전자 똑같은 게 있잖아. 됐어? 그러면 이것이 유전력이 니은에 관여한다면 이 한 쌍도 뭐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야? 유전력이 니은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서로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러면 현재 남자를 보니까 유전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서 새로운 놈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어요? RGF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유전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유전자 종류가 몇 종류가 있구나? 3종류가 있고 이 3종류는 결국 무슨 유전자 관계되는 거야? 그렇지. 대립 유전자 관계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멘델의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뭔지 감이 오냐? 멘델의 가설 첫 번째가 뭐였지? 한 가지 유전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종류이다? 2종류이다. 라고 정의했지만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유전형질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 있어요? 3종류 있어. 이거는 멘델의 가설이 위배되는 거잖아. 그럼 멘델의 가설이 틀린 거야? 아니란 말이야. 멘델의 가설이 이제 뭐 해야 돼? 확대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확대하면 돼? 한 가지 유전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와 같은 식으로 몇 종류인 것도 있는데 2종류인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이 몇 종류인 것도 있더란 말이야. 3종류인 것도 있더란 말이지 이게. 이해되니? 그러면 이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3종류라면 이놈은 결국 몇 번 있어야 돼? 2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2번 염색체 체세포당 염색체를 2개를 갖는단 말이야. 그 위치도 하나하나씩 몇 개씩 존재해요? 한 개 한 개씩 2개만 들어오지. 그럼 3종류의 유전자가 2번 염색체상에 2개씩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어떤 게 있겠어? 라지 E, 라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라지 E, 라지 G, 그 다음 라지 E, 라지 F, 그 다음 라지 G, 라지 G, 그 다음 라지 G, 라지 F, 그 다음 라지 F, 라지 F. 됐냐? 이렇게 2개씩 갖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됐냐? 그 중에서 이 여성은 E와 G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남성은 뭐하고? F하고 G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두 개씩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알았지? 이런 흐름들을 잡아야 돼. 그래서 멘델의 첫 번째 가설을 확대시켰어. 이와 같이 한 가지 유전형에 대해서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지? 그지? 이해를 잘하고. 자, 그래서 유전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찾았고, 자, 그 다음 유전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전부 다 찾아 적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유전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도 전부 다 찾아서 적었다.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자, 이제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가 갖는 유전자 구성을 나타내는 건데, 한 체세포당 둘 다 사람이니까 같은 종이겠지. 1번, 5번 성염색체만 표현했다라고 분명히 조건이 나왔어. 그렇지? 그럼 나가 없는 그림에서 가만 제시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상동이지. 됐니? 그럼 이렇게 상동이지. 됐어? 그럼 이렇게 상동이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는 분명히 무슨 염색체가 있어? 성염색체가 있겠지. 그 성염색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걸 성염색체로 봐도 되고, 이걸 성염색체로 봐도 되고, 이걸 성염색체로 봐도 되는데, 어떤 걸 성염색체로 보든 간에 종류가,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것만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이거는 뭐란 얘기야? 성별이 여성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뭐가 성염색체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제 성염색체 구분할 수 있지? 그럼 이게 상동이고 이게 상동이면 아, 이게 뭐구나? 성염색체는 왜?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른 게 쌍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X고 얘는 뭐란 얘기야? Y란 얘기지. 그러면 X를 찾았으면 이 여성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X. 왜? 같은 종이라면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게 바로 성염색체인 X일 거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란 얘기야? 지금 X염색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상염색체란 얘기지. 그럼 1번, 5번이 바로 상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1번이야? 이게 1번이겠네. 왜? 1번이 5번 다 길이가 기니까. 그럼 얘는 몇 번이겠어요? 5번이겠지. 됐어? 얘도 몇 번이야? 1번. 얘도 몇 번이니? 5번이겠지. 이해됐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유전자 위치 봐봐. 여기 라지 A, 라지 A지. 여기 라지 A 또 하나 있지. 종류 서로 뭐하단 얘기야? 똑같단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이 위치도 뭐야 지금? 똑같단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1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이 한 쌍이 어떤 유전 형태를 결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해됐지? 그럼 정해볼게. 그러면 이 1번 염색체 이 한 쌍이 유전 형질 뭐에 관여한다 표현해보자. 기억에 관여한다 표현해보자는 얘기지. 한쪽에서 정리할게. 그럼 유전 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종류를 남녀에서 한꺼번에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라제하고 20개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됐니? 그지? 자, 그럼 현재 5번도 봐볼게요. 여기 유전자 종류 똑같은 거 보여? 그럼 여기 위치도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이 있겠지. 그럼 이 유전 형질을 뭐라 해보자? 니은이라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니은에 관여하는 그런 대립 유전자 종류가 역시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있단 말이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X를 보면 라지 D 20개가 있고 이 한 쌍에 의해서도 어떤 유전 형질이 결정된다는 얘기지. 그 유전 형질을 뭐라 하자? 디귿이라 한번 정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유전 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지. 뭐하고? 라지 D하고 20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 그 남자에서 봐봐라. 앞에 세포 분열 때도 좀 주의하라 그랬지. 여기는 X, Y야. 일단 상동 염색체는 아니지. 왜?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유전자와 여기 유전자는 절대 대립 유전자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럼 라지 D와 20이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뜻은 이놈들이 관여하는 유전 형질도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이 D라는 유전자는 유전 형질 뭐에 관여해요? 여기 찾았듯이 디귿에 관여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유전자는 유전 형질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또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란 얘기야.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20이가 관여하는 유전 형질 리을에 관여한다면 가정을 해볼게. 됐니? 그러면 유전 형질 리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에는 일단 뭐가 있어요? 20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보통 2종류 이상이란 말이야. 2종류 있는 것도 있고 3종류인 것도 있고. 그럼 그림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대립 유전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그 대립 유전자를 제시는 안 됐지만 내가 한번 라지라고 한번 정해보자고.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멘델의 가설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뭔지 찾을 수 있겠어?
멘델의 가설을 읊어봐. 아까 멘델의 가설 1번에 위배된 현상 있었지. 그 멘델의 가설 2가 뭐야?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대리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항상 몇 개씩 들어가야 돼? 2개씩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남자를 보면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 형질 디귿에 관여하는 대리 유전자가 2개가 아니라 몇 개만 존재한단 말이야. 지금 한 개만 존재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전 형질 리을에 관여하는 대리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이놈이 Y 염색체 있잖아. 그 Y 염색체가 개수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에 관련된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만 갖고 있어요? 한 개만 갖고 있다고. 이게 멘델의 가설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럼 그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뭐 해야 돼? 확대해야지. 어떻게 확대해야 돼?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리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특히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의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여자가 아닌 누구한테서는 남자한테서는 형질당 유전자가 몇 개씩? 한 개씩만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유전형질 기억연틱을 유전형질 미음에 관여하는 대리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이다 가정을 할게요. 라지 G가 그 다음에 스몰 G가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X 염색체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어디 있었어요? X에 있었잖아. 그러면 서로 존재하는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바로 유전형질 미음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각 위치별로 한 개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몇 개씩 갖는단 말이야. 2개씩 갖는단 말이지. 근데 남자는 이 형질에 대해서는 유전자의 위치, 즉 X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위치당 역시 하나만 갖지. 그래서 미음에 대한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그림처럼 몇 개만 갖는다고? 하나만 갖는다고.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 선생님, X 염색체상이 지금 2개 있는데요? 그게 멘델의 가설이야? 아니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여자는 2개씩 갖지만 남자는 몇 개씩만 갖는다고? 한 개씩만 갖는다고.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경우. 됐냐? 그럼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경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대리 유전자를 한 개체당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갖고 있다고. 여기도 몇 개씩 갖고 있어. 남자 여자 상관없이 2개씩 갖는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지? 또 얘들이 헷갈린 점. 그럼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는 남녀 전부 다 한 개씩 갖는 줄 알아도 여자는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가져요. 남자가 몇 개씩 갖는 거야? 한 개씩 갖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이게 멘델의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멘델의 가설을 이제 좀 확대를 시키라고.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마다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줄 거야. 그리고 확대해 나갈 거라고.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야. 됐냐? 그래서 가와 나의 성별 구분하시오. 여자 남자 구분했고, 그 다음에 1번 염색체의 대리 유전자의 종류를 전체 구해보라고. 남녀 비교해서 뭐 있어요? 라지 20개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염색체의 대리 유전자 종류 몇 종류? 2종류. 라지 B 20개가 있었고, 자 그 다음 X 염색체의 대리 유전자 종류 적으시오. 라지 D하고 스몰 D. 주의할 점, 스몰 E는 Y 염색체이기 때문에 대리 유전자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유전자 라지 D와 스몰 E는 대리 유전자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 말은 D가 관여하는 유전자들과 E가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완전히 별개란 얘기야. 됐지? 그럼 가와 나의 핵산과 염색체의 수를 적으시오. 그럼 가 같은 경우 핵산이 뭐예요? N이지. 염색체 수 몇 개야? 6개는 하면 안 돼. 사람이라고 그랬지? 몇 개야? 46개다. 40개 생략시켜버린 거야. 여기도 몇 개? N은 염색체 수 46개다. 사람 반드시 꼭 외워주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현재 가에서는 유전 형질을 최대 몇 종류를 표현하고 있지? 3종류지. 왜? 이렇게 한 쌍 한 종류, 이렇게 한 쌍 한 종류, 이렇게 한 쌍 한 종류씩의 유전 형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유전 형질을 최대 몇 종류를 표현하고 있어요? 4종류. 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개가 한 종류, 이렇게 한 개가 한 종류의 유전 형질에 관여하니까. 이랬지? 단 이 유전 형질은 여자는 절대 가질 수가 없지? 왜? 여자는 Y 염색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누구한테만 한해서 나와요? 남자한테만 한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란 말이지. 됐어? 이제 그래서 이놈의 XY를
응? 어떨 때는 상동을 취급해야 되고 어떨 때는 상동을 취급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대립형질 들어가자. 자, 대립형질은 이제 간단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고, 아까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범위가 있었잖아. 그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내부적으로 세부 형질들이 있었지? 그 세부 형질들의 관계를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유전 형질의 종류. 자, 콩의 모양에 대해서 세부 형질로 뭐가 있었어요? 둥근 콩과 주름진 콩. 그럼 둥근 것과 주름진 게 서로 대립 형질이라는 뜻이야. 그럼 콩의 색깔에 대해서 두 종류 쓰잖아. 노란색하고 녹색. 이 두 종류의 관계가 바로 대립 형질이다. 그러면 이 노란색과 이 주름진 거는 대립 형질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관여하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됐지? 콩의 키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큰 키와 작은 키. 이것끼리 대립 형질. 그럼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면 A별식 혈액형이라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개로? 네 개로 나눠진단 말이지. 이 네 가지의 유전 형질들이 바로 뭐? 대립 형질이라는 얘기야. 사람으로 가서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정상, 없는 사람은 생명. 그럼 이것과 이거 무슨 형질? 대립 형질. 역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혈액 분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잘 되는 사람이 정상, 잘 안 되는 사람이 혈우병. 이랬지? 그래서 정상과 혈우병의 관계가 역시 대립 형질. 그러면 이 정상과 이 생명은 대립 형질이 아닌 거지. 왜? 관여하는 형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콩깍지. 역시 이제 식물로 들어왔어요. 콩하고 콩깍지로 헷갈리더라고. 콩은 이거고 콩깍지는 이 콩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구조야. 이거 콩깍지라고 그래요. 콩깍지 색깔 역시 두 가지 색깔이 있다. 노란색과 녹색이 있대. 역시 이것과 무슨 형질? 대립 형질. 그러면 이 노란색과 이 녹색은 대립 형질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관여하는 형질이 다르니까. 이해됐니? 이제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세부 형질이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 세부 형질이. 그래서 이걸 같이 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모든 유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될 거야. 단성 유전이니, 양성 유전이니, 삼성 유전이니, 사성 유전이니, 오성 유전이니. 됐지? 더 나갈 수 있겠지? 그치? 됐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단성 유전이야. 단성 유전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현상만을 다루는 것을 단성 유전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아까처럼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콩의 키라는 세 가지 형질 중에서 몇 가지만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다고.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 현상만 다루겠다. 그러면 단성 유전이라는 얘기야. 양성 유전은 두 가지 유전 형질을 동시에 다루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에 대한 유전 형질을 동시에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럼 삼성 유전은 세 가지 유전 형질을 동시에 다루는 거지. 예를 들면 콩의 모양과 그 다음 콩의 색깔과 그 다음 콩의 키에 대한 유전 현상을 동시에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럼 사성은 네 가지 유전 형질, 오성은 다섯 가지 유전 형질을 동시에 다루겠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단성 유전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고 단성 유전을 잡아야 뭘 잡을 수 있냐면 양성 유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양성 유전 잡으면 삼성 잡을 수 있고 양성 잡으면 사성 잡을 수 있고 양성 잡으면 오성 잡아낼 수 있어. 알았지? 현재 문제는 무슨 유전이 나와요? 단성 나오겠냐? 잘 안 나와요. 양성부터 나오겠지.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양성 유전이 위주의 문제였다는 얘기야. 근데 애들이 너무 잘 풀어. 그래서 뭘로 발전시켰어? 삼성으로 발전시켰지. 근데 삼성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잘 풀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발전한 거야? 사성과 오성. 알았지? 작년 수능에서는 사성, 오성 다 나왔어. 그래서 유전 형질이 늘어나면 약간 헷갈릴 뿐이지 분석하는 방법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걸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려버리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 이거는 유전의 기본 첫 번째 설명하면서 멘델이 가설했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지.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그래서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구분할 때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한해서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편하잖아.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이라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한 개체당 두 개씩 갖게 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갖게 되잖아. 그러면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얘는 둥근 콩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주름진 콩이 되지. 근데 멘델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종류를 한 쌍으로 갖게 됐을 경우 유전자에 의해서 실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랬지. 우선순위가 1순위면 이놈은 항상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는 유전자를 뭐? 우성 유전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를 열성 유전자로 표현해서 알았지? 자, 그 다음 우성과 열성을 표현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라지 A와 스몰 A의 우열 관계가 뚜렷해요.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다 그러면 수학의 기호 중에서 부등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라지 A가 스몰 A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뜻이야. 알았지?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대립 유전자 관계도 있다고 그랬지? 나중에 그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다룰 것이고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한 개념으로 불완전 우성, 그 다음에 공동 우성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자,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다. 자,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유전자형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기호로 전부 다 표현한 거고, 표현형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들 중에서 실제 드러난 형질에 대한 유전자만 적어주는 거. 이해되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실제 사례를 갖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예를 들면 단성 유전에 대한 사례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 유전 형질의 콩의 모양이 있었고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다. 됐지? 그래서 라지가 스몰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가끔 교재에서는 이거를 이제 완전 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우열 관계가 뚜렷한 경우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라고 그래. 됐지? 그럼 이 유전자를 한 개체당 유전자를 쌍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염색체상 유전자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의 유전자형을 적어보라 그러면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의 조합을 전부 다 적어주는 게 바로 유전자형이지. 이런 경우는 뭐 라지 스몰 A, 이런 경우는 스몰 A, 스몰 A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주면 되겠지. 이해됐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 있잖아. 많이 또 애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기 그림상에서는 염색체가 다 홀쭉이지. 그럼 복제 전이겠네? 이랬지? 이거 갖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갖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됐어요? 복제가 됐다. 복제가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됐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라지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가 있었고, 각각의 복제된 관계니까 여기 스몰 A가 뭐가 되겠니? 라지 A가 되겠지. 그럼 이것의 유전자형을 적어보라 그래. 그럼 애들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절대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복제 전이나 복제 후나 유전자형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유전자형을 적을 때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만 적어주는 거야. 연속으로 대립 유전자만. 이렇게 적어버리잖아. 그럼 이것과 이거는 그림상 대립 유전자가 아니지. 왜? 복제된 관계니까. 이것도 복제된 관계니까.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통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유전자형도 뭐가 돼?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제 전이나 복제 후나 유전자형은 똑같이 적어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이것의 표현형을 표현할게요. 자, 표현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지? 대괄호로 표현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자, 대괄호로 표현할 때는 두 개 유전자 중에서 실제 드러난 유전자 한 종류만 적어주면 돼. 됐지? 그러면은 라지를 동시에 가지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콩이야? 둥근 콩이잖아. 둥근 콩 유전자가 표현됐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의 종류가 똑같지. 그래서 표현된 한 종류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이해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라지와 스몰 A를 동시에 갖고 있지만 라지 A가 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콩이 나와요? 둥근 콩이 나오니까 라지 A 유전자가 표현됐네라고 적어주는 거지.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스몰 A를 두 개를 가지니까 어차피 스몰 A에 의한 형질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쳐가지고 스몰 A만 적어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표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표현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자형을 변형시키냐면 유전자형을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잘 봐. 대괄호 쓰지 않아요. 유전자형을 변형시켜. 됐지?
자, 우열 관계가 뚜렷한 거잖아. 어차피 여기는 라지 A를 쌍으로 갖고 있지. 그러면 라지 A가 바로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라지 A에 의해서만 형질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차피 하나만 적어줘도 된다는 얘기지. 왜? 뒤에는 라지 A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스몰 A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뒤에는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쳐버려요? 이렇게 밑줄 쳐버린다고. 됐지?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성과 열성 중에서 어차피 우성 유전자에 의해서만 형질이 나올 거니까 뒤에 유전자를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런 경우는 스몰 A, 스몰 A니까 어차피 둥근콩이네요? 그럼 스몰 A 밑줄 이렇게 쳐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뒤에 숨어져 있는 게 라지 A가 숨어져 있으면 주름진 콩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형을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열성 유전자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나 동일하게 적어주는 거야. 알았지? 유전자형을 변형시킨 거다. 그럼 봐. 그럼 이런 경우는 우열 관계가 굉장히 뚜렷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표현형을. 그래서 근데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그 말은 이것에 의한 표현형과 이것에 의한 표현형, 이것에 의한 표현형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지. 이해됐니? 그럼 이런 경우는 표현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대괄호를 칠 수도 없어요. 밑줄을 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이나 똑같이 적어줘. 알았어?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는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나 똑같이 적어준다고. 이해됐지? 뒤에서 이제 벤델의 세 가지 법칙의 예외 현상들을 다루게 되거든. 그때 또 이 내용 나온다. 이제 그래서 이제 표현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거는 단성이었고, 그럼 양성 들어갈게요. 자,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가지 대립 유전자,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다. 이때 각각의 결정하는 세부 연결들이고,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역시 무슨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자. 완전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이해됐지? 그리고 염색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존재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것에 대한 유전자형을 적어봐라 그래. 그러면 두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다 적어주는 거잖아. 그럼 라지 A, 라지 A, 그 다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됐냐? 그러면 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적지 않고요. 이렇게 적고 싶은데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적을래요. 라고 오기를 부르는 애들이 꼭 있어요. 양성 유전이잖아 이거. 양성 유전 이상부터는 유전자형을 적을 때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 대립 유전자들은 한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들은 반드시 연속으로 적어줘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지 A B가 대립이고 라지 A 스몰 B가 대립이란 뜻이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적고 싶은데요. 라지 B 스몰 B 라지 A 라지 A 이렇게 적고 싶어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야. 각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연속으로 적어줬으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적을래요. 스몰 B 라지 B 라지 A 라지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각 유전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연속으로 적어줬으니까. 이해됐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얘는 스몰 B 스몰 B 얘는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지? 자, 우열관계 뚜렷해요. 표현형을 대괄호 쳐볼까? 그럼 얘는 라지 B가 우성이잖아. 그럼 라지 B 대괄호 얘는 스몰 B가 표현되니까 스몰 B 대괄호 얘는 라지 B 대괄호 이렇게 치면 되겠지. 그럼 표현형을 밑줄 갖고 표현해보자. 어차피 라지 B가 우성이잖아. 그러면 라지 밑줄 그 다음에 라지 B 밑줄 표현하는 거지. 됐어? 얘는 뭐? 스몰 B가 열성이니까 스몰 B 밑줄 쳐주면 안 돼. 스몰 B를 동시에 적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우성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니까 라지 B 밑줄을 이렇게 쳐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그럼 실제 문제에 나올 때 표현형을 표현할 때는 대괄호를 주지 않아요. 다 뭐를 줘? 이런 형태를 주지. 이해됐지? 그래서 표현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보는 방법 자체도 얘들이 잘 모르더란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있잖아. 문제 풀 때 밑줄형의 표현형들을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바꿔주잖아. 대괄호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보기가 훨씬 편하고 문제 풀 때도 헷갈리지 않아.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제 삼성 가볼게요. 자, 콩의 키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라지 D하고 스몰 D가 대립이고 라지 D가 역시 무슨 우성이라고 보자. 완전 우성이라고 보자는 얘기지. 일단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 위치 볼게요. 이렇게 존재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유전자형 적어봐라. 스몰 D 스몰 D 여기는 라지 D 스몰 D 그 다음 라지 D 라지 D
이해됐지? 자, 우열관계 역시 뚜렷하도록 봤어요. 그럼 표현형을 대가로 쳐보자. 그럼 스몰 d 대가로, 밑에는 라지 d 대가로, 밑에는 라지 d 대가로.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럼 스몰 d가 열성이니까 스몰 dd 다 적어줘야 되고, 얘는 라지 d 밑줄, 얘도 라지 d 밑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실제 기출문제상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구분해보자는 얘기야. 일단 유전 문제 보자마자 뭐 구분하라고? 단성이냐 양성이냐, 그 다음 삼성이냐 구분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몇 성이에요? 삼성. 즉 세 가지 유전 형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잖아. 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해됐냐? 그럼 뭐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유전 형질에 대해서 무슨 유전자의 종류, 그렇지, 대립 유전자의 종류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네. 됐냐? 그럼 정리할게. 그럼 라지 A, 스몰 A가 대립이고, 그 다음 라지 B가 스몰 B가 대립이고, 그 다음 라지 D하고 스몰 D가 대립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럼 애들이 각각 관여하는 유전 형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의 우열 관계도 여기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표현형을 표현하는 방법 갖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라지 A, D에 뭘 쳐놨니? 밑줄 쳐놨고, 스몰 A는 동시에 적어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라지 A가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우성이고 라지 D가 우성이라는 걸 이 그림상에서 잡아낼 수 있다고. 여기 조건과 여기 조건 가지고 대립 유전자 종류하고 우열 관계까지 따졌단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몇 가지 유전 형질 제시한 문제인가? 세 가지 유전 형질, 세부 형질까지 물어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각 유전 형질의 대립 유전자를 구분하고 우열 관계를 표현하시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 아까 단성 유전 갖고 설명을 할 때 표현형을 봐볼게. 표현형. 됐지? 우열 관계가 뚜렷한 경우지. 이렇게 유전자형이 있고 여기 표현형이 있지. 됐냐? 그럼 여기 표현형은 서로 어떻게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지. 그래서 왜? 우성 유전자가 표현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표현형이라 하냐면 우성 표현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표현형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형이다? 열성 표현형이다 보면 되겠지. 됐어? 그럼 우성 표현형은 유전자형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지? 열성 표현형은 유전자형 종류가 한 종류만 있어. 알았지? 이걸 양성을 해석을 하잖아. 이 그림 보면. 됐어? 그럼 이 표현형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이야, 열성 표현형이야? 따로따로 해석해야 돼. 콩의 모양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우성 표현형인 거지. 이놈은 콩의 모양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 콩의 색깔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형이네. 이거는 콩의 모양에 대해서 열성 표현형, 콩의 색깔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삼성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순종과 잡종 들어가자. 됐지? 자, 순종과 잡종을 개념으로 정확히 제시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개념으로 잡아야 되냐면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됐지? 자,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또 똑같은 말이 있거든. 됐지? 그 똑같은 말이 해석해보고. 자, 순종의 뜻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두 개씩 존재할 때 같은 종류가 같이 두 개씩 존재하면 순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잡종이야. 그림 갖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따가 실제 예를 갖고 이해하면 돼. 순종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 똑같은 말들 얘들이 많이 놓치거든. 순종과 똑같은 말, 호모랑 똑같아. 호모랑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동형접합자와 똑같은 말이야. 왜들이 나중에 문제 풀잖아. 순종과 동형접합자가 다른 말인 줄 알아요. 다음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자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애들이 동형접합자가 순종인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틀려요. 유전자형 다 구해놓고. 잡종은 똑같은 말이 헤테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이형접합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100% 외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됐지? 자, 단성 유전 갖고 매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콩의 모양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체당 유전자를 몇 개씩 가졌어요? 두 개씩 가졌지. 이런 경우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가졌잖아. 그러니까 뭐야? 순종이지. 또는 호모지. 또는 동형접합자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다른 종류를 쌍으로 가졌네. 그럼 뭐야? 잡종이면서 헤테로이면서 뭐? 이형접합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동일한 종류를 쌍으로 가졌잖아. 그럼 뭐야? 순종. 그 다음
그렇지. 호모. 그 다음 동형적합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양석이다. 그럼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에 대해서 각각의 대입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한 개체당 각 형질별로 유전자를 몇 개씩 가졌어요? 2개씩 가졌지. 이런 경우는 뭐랄까요? 그렇지. 순종이다, 호모다, 동형적합자다 표현하면 되겠지. 이런 경우 오히려 많이 틀리더라고. 처음 본 애들이 있잖아. 이거 보면은 아 잡종이네 그래요. 왜 잡종이니? 소문자고 대문자가 있잖아요.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잡종인데요. 순종과 잡종 구분할 때 기준이야. 몇 가지 유전 형질? 한 가지 유전 형질 기준으로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각각의 2개씩 존재하지. 이거는 무슨 모양?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고 얘는 콩의 색깔에 대한 유전자잖아. 그럼 각각을 따로따로 설명해 줘야 된다고. 실제는 콩의 모양에 대해서 뭐야? 순종이지.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순종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순종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콩의 모양에 대해서 순종이고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뭐야? 순종이잖아. 그럼 이런 것도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순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이런 순종들을 무슨 순종이라냐면 양성 순종이라고 그래. 왜? 2가지 형질 전부 다 순종이라는 얘기고 그 문제에서 양성 유전이든 삼성이든 사성이든 전부 다 순종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말을 그냥 뭐해서 생략해서 그냥 표현하기도 해. 그렇지? 이렇게 순종과 잡종 갖고 설명하는 애들이 또 호모, 헤테로, 동형적합자, 이형적합자 또 잊어버려요. 순종이면서 호모이면서 동형적합자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이런 경우 그럼 뭐라 표현할 거냐 이거지. 그럼 순종이? 그럼 잡종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종, 잡종 구분할 때는 형질별로 따로따로 설명하라고. 그럼 얘는 뭐야? 콩의 모양에 대해서는 잡종, 콩의 색깔에 대해서는 순종이다라고 따로따로 설명해야 돼. 이런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니까 뭐 순종이다 잡종이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뭐야? 콩의 모양에 대한 순종, 콩의 색깔에 대해서는 잡종이란 말이지. 따로따로 설명해야 돼. 그럼 얘는 뭐예요? 콩의 모양에 대해서도 잡종이고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잡종이니까 이거는 2 형질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잡종이 되네. 이런 경우를 무슨 잡종이라 한다? 양성 잡종이라고 그랬지. 2가지 형질 다 잡종이라고. 그럼 양성 잡종인 경우는 유전 형질이 몇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밖에 없지. 양성 순종 같은 경우는 종류가 유전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해. 그 양성 잡종에 대한 문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양성 유전 이상에서는 순종 잡종을 표현할 때 반드시 유전 형질별로 따로따로 개념 적용시켜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 7번째 연관과 독립 들어갈게. 이 내용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연관과 독립 개념 들어가자. 고생했어.